반짝 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닌 길게 쭉 갈 테마 찾아보겠습니다. 갈 테마 가라.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 길건우 FC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종목 추가 전략 받아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주신 두 종목 있잖아요. 네. JYP 엔터, LS 일렉트릭 모두 수익률이 양호합니다. JYP는 10% 이상의 수익률 최고가 기준으로 달성하고 있고요. LS 일렉트릭 8.5%의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일까요?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더 가지고 가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뭐 엔터주들 자체가 사실은 그 전에 조금 빨리 올랐던 게 뭐였냐면 콘서트 일정에 대한 뭐 매출 인식이 조금 빨라질 거다라는 게 조금 이르게 인식된 감이 있었는데 하이브가 사실은 좀 그 거품을 조금 눌러주지 않았나. 네, 근데 이제 거품이 다 눌러지고 나니까 이제 진짜 실적이 기대가 되는 시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터 쪽은 저는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전략이 좋을 뜻으로 보이고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마트 그리드 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다음 주까지 장마입니다. 네, 날이 사실은 조금 꿉꿉하고 그러다 보면은 아직 장마가 네, 아직 왔다라고 했는데 기상청 일보가 계속 틀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장마 시즌 들어가면은 저는 조금 소외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건 챙기자는 거죠? 차라리 LS 일렉트릭은 지금 수익 챙기고 나오자. 지난주 테마 첫 출연하셨잖아요. 두 종목 네. 주셨는데 두 종목 모두 수익입니다. 네. 함께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JYP만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종목 찾아볼까요? 첫 번째 테마 열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완성차 오늘 흐름 좋습니다. 2분기 지금 호실적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반기 복병 다수 있다는 관점, 어떤 내용일까요? 기아와 현대차 모두 2% 안팎의 강세입니다. 현대랑 기아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이 그래도 컨센을 상회할 거라는 예상치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좋은 흐름을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할 때 저희가 실적 좋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확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고일수 보시면 돼요. 재고일수가 길면 별로 안 나가는 거고요. 재고일수가 짧으면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현대기아가 최근에 미국 기준으로 보니까 재고일수가 현대가 34일, 기아가 17일 정도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최적 재고일수가 70에서 80일이에요. 그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죠. 좋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조금 더 많이 팔릴 거다라는 게 조금 뭐 기대치가 조금 더 높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재 중에 들어가긴 하지만 뭐 자동차는 필수 소비재잖아요. 플러스 알파로 보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업률을 같이 봐야 되는데 최근에 실업률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역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만 한 가지 단점은 이번 주에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파업 관련. 파업 이슈. 이슈만 잘 넘어간다라고 하면 주가는 조금 우상향 기조를 그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긍정평가를 주셨는데 파업 이슈 있을 때 밀릴 때까지 기다렸다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보는 게 나을까요? 제가 그때도 파업 이슈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조금 밀릴 거라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완성차 업황에 대해서. 저는 기다릴 것 같습니다. 13일 이전에 굳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13일 까지 결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밀릴 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가 방향성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확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 아까 재고일수랑 실업률 크게 보면은 우상향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나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마음 편히 가는 게 좋다. 급할 건 없다. 가격 전략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저는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가격 전략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21만 원 정도 목표가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다운시켜서 왜요? 20만 원. 왜 그러냐면 조금 빨라질 것 같아요. 선박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빨라질 것 같아서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 라인은 17만 5천 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아래로 다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현대차였고요. 다음 테마 열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두 번째는 항공주 볼까요?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저공 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의 부침이 나타나고 있죠. 맞습니다. 티웨이 홀딩스, 한진칼 1% 안팎의 조정이고 이제 LCC 저가항공사고요. 대형 항공사도 그렇고 여행주 오늘 동반 약세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한 3% 하락이네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LCC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사실은 굉장히
뭐 악조건 자체가 조금 오래 갈 거다라는 게 있는데 뭐 2분기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저는 주가는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왜 가져왔냐? 빠질 때를 한번 기다려 보라라는 측면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 예. LCC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분기까지는 적자가 기정사실화돼 있고요. 3분기 때 일부 LCC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부 LCC는 여전히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국제선 수요가 얼마나 살아나느냐를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이제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밖에 못 갔는데 이게 실적에는 더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로나 이전으로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관건인데 네. 코로나 이전의 매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국내가 20%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일본이 20%, 동남아가 30-40%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랑 동남아가 조금 살아나면 LCC는 적자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관점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7월부터 인천공항에서 정상화 방안을 이제 시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는 이제 동남아 쪽이 가장 빨리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은 있지만 단체 관광을 일부 허용을 했잖아요. 일부 허용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피트라고 하는데 조금 자율 여행 요거까지 이슈가 터진다라고 하면 실적 회복이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앞서서 다른 출연자분께서 지금 코로나19 조짐으로 인해서 잘 버틸 수 있을 만한 기업은 괜찮은데 한계 기업은 주의가 맞아요.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가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예. LCC 항공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편수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예. 이제 한계 기업은 사실은 저희가 그냥 주가로 보기에 예. 굉장히 조금 주가가 조금 낮은 애들 있죠. 뭐 예. TA나 사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한계 기업에 조금 가까워 보이기는 해요. 예. 근데 뭐 유증을 또 한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유상증자. 네. 예. 근데 이게 실적이 조금 회복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셔야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유증도 가능성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한계 기업이다 뭐다를 판가름하기에는 사실은 동남아 노선, 일본 노선이 얼마나 빨리 회복을 하느냐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제주항공을 저는 이제 탑픽으로 고른 이유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공 편수가 제일 많다라고 했잖아요. 예. 영향은 제일 크게 받았어요. 악영향을. 근데 반대로 가장 많기 때문에 실적이 늘어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격 전략은요? 네, 목표가는 22,000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한 14,500원인데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은 게 내년에는 충분히 코로나 이전 실적으로 충분히 회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은 제주항공 같은 네.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 폭격을 많이 맞은 만큼 맞아요. 회복이 잡히면 누구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22,000원 상단이고요. 하단은 14,500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밀려있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고공비행을 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항공주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일단 한 주의 시작이고 시장의 네네. 분위기가 시작부터 뭐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아서 한 줄 코멘트 듣고 싶습니다. 저번 주에 사실 금요일까지도 장이 조금 좋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번 주를 한번 보자라고 저번 주 마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주는 수요일까지는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CPI 발표 전까지요? 네, CPI랑 금통위 결과 한번 보시고 여러 예. 가지 이제 뭐 악재는 조금 소멸이 됐다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동일한 수치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또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는 사실은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는 게 맞다라고 봐서 금요일까지는 대부분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간만 갈 거거든요. 뭐 예. 굳이 개인이 저가 매수라고 따라붙을 이유는 없다. 그렇군요. 이번 주 수요일에 한국은행의 금통위 예정입니다. 네.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지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보셨습니다. 일단은 우리도 그걸 대기하는 마음으로 시장을 네. 좀 편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 보수적인 관점 챙겨주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길건우 FC와 함께했고요. 이슈앤뷰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